안녕하세요, 쭈승입니다. 요즘 영화관이 범죄도시 3가 개봉하면서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마동석 유니버스답게 누적 관객 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장안의 화제인 인어공주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전체 관람가 영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요. 저는 꼭 제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가서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인어공주 영화를 한번 파헤쳐보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어공주 실사판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7월에 디즈니는 공식 계정을 통해서 흑인 배우인 할리 베일리를 주인공 에리얼 역으로 캐스팅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디즈니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했고 Not My Ariel이라는 해시태그가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저는 캐스팅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으나 애니메이션 원작 자체가 훼손될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디즈니에서 제작한 미녀와 야수, 알라딘 모두 훌륭했기 때문이죠. 알라딘은 각색이 어느 정도 들어갔음에도 불편한 느낌이 없었고 OST 중에 하나인 스피치레스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이번에 개봉한 인어공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별로였습니다. 인어공주의 줄거리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사용해서 가져왔지만 일부분은 각색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 영화의 장점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어공주를 대표하는 노래인 A Part of Your World는 여전히 너무 좋은 노래고 할리 베일리도 잘 소화했던 것 같습니다. 장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느낀 영화 인어공주의 단점인데요. 먼저 실사화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불편한 구석이 많으신 거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에리얼의 단짝 친구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바스찬입니다. 세바스찬은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렇고 이번 영화에서도 그렇고 웃긴 역할을 도맡아 하는 캐릭터예요. 원작에서는 가재처럼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는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영화에서도 개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개 같아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인 플라운더는 소심하면서도 귀여운 캐릭터인데요. 실사화가 되면서 다갈치 시장에 횟값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커틀, 에리얼의 친구이자 갈매기입니다. 영화에서는 가넷이라는 새로 바뀌어서 육지와 물속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새가 되었습니다. 그 스커틀 하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스커틀이 등장을 할 때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쪽에 플라운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운더 입장에서는 자기 물고기 친구들이 자기 친구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장면을 직관한 셈이죠. 근데 또 스커틀이랑은 친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리얼리티를 살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라이언킹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개봉한 존 파브르 감독의 라이언킹은 전 세계 16억 6천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리면서 역대 영화 중 흥행 수익 9위에 랭크되는 쾌거를 거둔 작품인데요. 이 당시에도 과도한 실사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캐릭터들의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애니메이션과 달리 실사화에서는 동물들의 감정 표현을 애니메이션처럼 과하게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관객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참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라이온킹은 포유류잖아요. 고양이과 털뭉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귀엽기라도 했어요. 근데 이게 물속으로 넘어와서 해양생물들을 실사해버리니까는 저는 회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초반부터 몰입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연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 인어공주의 감독은 론 마샬이라는 감독이고요. 2003년 시카고, 2019년 메리 포핀스 리턴즈와 같은 작품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문제는 이 감독이 시카고 이후 평이 썩 좋지 않은 감독이라는 거죠. 시카고 원툴이라고나 할까요? 뮤지컬 연출을 자주 했던 감독이었는데다가 디즈니와 인연이 깊다 보니 이번 인어공주의 감독을 맡게 된 걸로 보이는데요. 불행히도 론 마샬 감독의 미천이 이번 인어공주를 통해 드러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영화 전반적으로 연출에서의 성의가 보이지 않는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원작의 스토리를 그대로 답습할 것 같았으면 연출 역시 그에 맞게 갔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닷속에서도 그렇고 육지에서도 그렇고 가장 별로였던 게 바닷속에서 연출입니다. 인어공주는 전체 관람가의 영화입니다. 어린 친구들도 보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바닷속이 너무 무섭게 나옵니다. 우르슐라가 나오는 부분은 성인이 봐도 무섭다고 느껴질 정도로 어두컴컴하고 무섭게 연출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린아이들이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우르슐라가 거대화되는 장면이 진짜 최고입니다. 해양 괴수 영화를 볼 것 같은 느낌이 세게 듭니다. 우르슐라도 진짜 너무 무섭게 나와요. 물론 애니메이션에서도 우르슐라가 있는 장소가 어둡게 묘사되기는 해요. 그래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그에 맞게 연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극 중에서 에리얼이 바위 뒤에 숨어서 에리 광자를 지켜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톰슨 가젤을 바위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 표범의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 원작의 장면을 그대로 가져왔는데도 느낌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거는 캐스팅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연출력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외에도 문제가 너무 많은데 우선은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에리얼이 목소리를 잃고 이제 육지로 올라왔잖아요. 그때부터가 진짜 비극의 시작이에요, 진짜. 진짜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진짜 굳이 뽑자면은 에리얼이랑 에릭 왕자 같이 마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에릭이 에리얼한테 마차를 한번 몰아보라고 해요. 에리얼이 마차를 모는 장면이 약간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미친 듯이 마차를 모는데 이게 서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는 그런 느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에리얼 때문에 피해를 봐요. 한문철 TV 나와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사실 영화 캐스팅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캐스팅이 만족스러웠냐? 우선 에리얼의 역할을 맡은 할리 베일리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노래? 오케이, 이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연기력? 이거 인정 못합니다. 그리고 원작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 게 헤어스타일이었는데요. 드레드로? 이라고 하는 머리 스타일을 그 영화 끝까지 계속 고집을 하면서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배우로서 잘못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많은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 캐릭터를 위해서 살을 엄청 찌운다든지 근육질의 몸을 만든다든지 삭발을 한다든지 이게 되게 일반적인데요. 그 할리 베일리는 헤어스타일을 바꾸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게 디즈니의 고집인지 그녀만의 고집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런 점이 저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 극 중에서 에리얼이 노을을 배경으로 수면 위로 확 오르면서 머리를 이렇게 확 이렇게 제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저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그 마대자루 있잖아요. 그거 생각났어요. 죄송합니다, 할리 베일리 씨. 연기력이라도 좋았으면은 참작의 여지라도 있었을 건데 그런 여지도 없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만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 와중에 우르슐라의 역할의 멜리사 메카시는 역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르슐라의 인간 폼 역할을 맡은 제시카 알렉산더. 와, 진짜 이 배우 진짜 너무 이뻐요. 진짜 이분 등장하잖아요? 인지 부조화가 왔어요, 진짜로. 진짜 머리색만 바꾸면 에리얼인데? 라는 생각이 진짜 시게 왔고요. 그리고 연기력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요즘의 디즈니스러운 과도한 배경, 인물 설정입니다. 디즈니가 PC, 그러니까 정치적인 올바름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에 PC를 붙이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번 인어공주 같은 경우도 PC의 요소가 강하게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할리 베일리는 둘째치고 트라이튼 왕의 7공주들이 인종이 다 달라요. 이런 설정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설정이 추가가 돼요. 공주들이 전 세계 바다로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설정이 되는데요. 원작에서는 음악회였던 게 정기회의 느낌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백인으로 나오는 에릭 왕자의 어머님이 흑인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원작에서 보시면은 에리얼이 바다에 쓸려와가지고 왕자가 그걸 발견을 하고 성으로 데리고 가는데 영화에서는 에리얼이 그 어선의 그 생선 그물에 딱 잡혀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에리얼이 흑인이잖아요. 흑인이다 보니까 저는 살짝 백인이 약간 흑인을 거두어줬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나라의 고위 권력자를 흑인으로 설정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어라? 에릭 왕자는 백인이네? 그렇다 보니까는 에릭 왕자가 입양됐다는 설정을 추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에릭 왕자가 우르슐라를 물리치는 원작의 결말이 탐탁치가 않았나 봐요. 그 배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이너 에리얼이요. 난파선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르슐라를 물리치는 그런 결말이 완성이 됐어요. 와 진짜. 저는 어릴 때 인어공주의 언더 더 시를 들으면서 스케치북에 색칠을 하고 자랐는데요. 이러한 동심을 다시 느껴보고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으나 디즈니의 야욕을 한 바가지 느끼고 오는 그런 불편한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이제 캐스팅에 대해서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에리얼 자리에 누구를 앉혀놨어도 평을 면치 못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은 영화 인어공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가끔 영화 관련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